어쨌든 그 연령대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어릴 때 아주 어릴 때에 뭐 한 살 두 살 기억, 엄마 뱃속안의 기억, 그리고 이제 그 이전으로 가면 이제 전생의 기억으로 쭉 가는데 네. 혈통사의 기억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혈통의 기억도 갈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엄마의 무의식, 아버지의 무의식이 선생님한테 유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혈통 궁금하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의 그 태어난 이후에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뭐 어떤 우울이나 불안이나 이런 이제 해결되지 않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면은 그것이 어쩌면 혈통의 어머니나 아버지 문제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아버지가 우울증이면 딸들도 우울증이 되는 경우들이 들어 있죠. 어머니가 뭐 대인 공포증이 있다 그러면 또 딸도 대인 공포증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들이 허다하게 있죠. 왜냐하면 어머니의 마음의 무의식, 아버지의 마음의 무의식이 자식한테 유전되거든요. 아빠일 것 같아요. 아빠가 배다른 형제였기 때문에. 아 그래요? 아빠가 배달. 할머니가 바람 났더라고요. 그래요? 제가 그랬어요. 와, 쪽팔린다. 유관순 누나 또 대한독립 만세 할 때 바람 폈네. 이러면서. 드문 일인데. 대단하다. 드문 일인데. 그러니까 대단해. 드문 일인데 세상에. 그것도 최근에 알았어요. 그래요? 그래서 좀 충격 먹어가지고 너무 많이 충격 먹었어요 저는. 타임 디스토션, 이제 시간 왜곡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선생님. 뭐 체면 속의 30분은 5분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뭐 치료하다 보면은 얼마나 지난 것 같아요? 5분 정도 지났을까요?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사실 한 30분, 40분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 게 있다는 거. 체면 현상을 봅니다. 이전에 앞서 다 이야기한 거예요. 심신이 고도로 이완된 집중의 상태, 트랜스토로 무의식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는 습관적인 행동이나 반응, 자동화된 사고, 뭐 나도 모르게 하는 반응 이런 것들이 쉽게 다 고쳐질 수가 있죠. 뭐 심리적으로 뭐 우울증, 불안증, 강박증, 신경증, 자신감 결린 거 다 고쳐질 수 있죠. 뭐 신체적으로 보면 알레르기, 화병 증상, 신체적 불건강 이런 것도 가능하죠. 우와. 네, 혹시 알레르기 있으세요? 피부염 피부염, 하고 비염. 비염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우와. 먼저 봅시다. 무의식과 체면 봅니다. 의식은 한계가 극히 제한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무의식은 이거는 뭐 빙산 전체 크기니까요. 근데 이 대부분 학습 행동 변화 무의식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넘어가고 우와. 그 무의식을 활용하는 방법들이 뭐가 있나 이제 쭉 보세요. 거기 보면 이제 NLP 체면 치료, 시간선 치료, 전생 빙의 치료. 자, 쭉 갑니다. 이제 잠재의식의 특징이 있네요. 요거는 쭉 읽고 넘어갈 거예요. 자, 잠재의식 밝고 건강하다. 우측 뇌의 작용과 관련된다. 영성, 직관, 깨달음, 초능력의 세계를 관장한다. 창조력, 긍정적 목표를 추구한다. 치료의 에너지원, 긍정적 자원의 저장소이고 집중, 이완, 명상, 체면 상태에서 접근 가능하다. 기억과 정서의 저장소이다. 부정문을 해독하지 못한다. 이건 뭐냐면 이제 난 긴장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는 긴장해야지와 똑같은 걸로 생각한다는 거죠. 나는 실패하지 않을 거야 이 말은 다른 말로 나는 실패할 실패할 거야. 거야. 그 말과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항상 긍정적인 단어를 활용한 긍정문을 사용해야 돼요. 난 반드시 성공해 뭐 이런 거. 자, 나는 5kg을 감량한 날씬한 몸매의 소유자가 될 거야. 다이어트. 네, 그렇죠. 신체 자율신경 작용을 관장합니다. 그러니까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계와 이제 그 부교감신경계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이 잠재의식이 이제 그 자율신경계를 관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깊게 심호흡을 하면서 몸이 이완되면은 부교감신경계로 가고 호흡이 짧아지면은 교감신경계 이렇게 되죠. 네. 근데 모든 병은 교감신경계 과민 반응에서 오거든요, 선생님. 아. 교감신경계 과민 반응을 해버리면은 소화도 안 되고 피부염도 생길 수가 아니 있고요. 맞아요. 예. 그
때 갑자기 몸 부을 때 생긴 병이에요. 다. 예, 예. 이제 예를 들어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스트레스 받으면은 우리 그 부신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이제 분비가 되잖아요. 네. 뭐 아드레날린 같은. 그럼 소화기관이 문제가 되죠. 피부 문제가 되죠. 그러면서 면역 기능도 문제가 되죠. 이게 다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감신경계 과민 반응 때문에 또 암에도 걸리고 뭐 당뇨 고혈압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자율신경계를 작동을 잘 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게 바로 체면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잠재의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IQ보다 EQ 차원에 연결되어 있죠. 의식의 명령에 따른 하인 역할을 한다. 의식이 부정적인 명령을 내도 부정적인 하인 역할을 해버리고요. 긍정적인 명령을 내도 긍정적인 하인 역할을 해요. 선생님. 자, 이 잠재의식 무의식은 거의 돌쇠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돌쇠. 돌쇠는 마님한테 절대적인 충성을 다하잖아요. 네. 그렇지 않아요? 자, 이 잠재의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해버리면 부정적인 명령을 받아들이고 인생을 부정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난 죽고 싶어. 죽음을 생각을 계속 하잖아요. 네. 아, 주인이 죽으라고 하네. 그러면 이제 몸에 병을 만들어버리죠. 오. 그래서 암에 걸린 사람을 100명을 연구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암에 걸리기 3년 전부터 죽겠다는 생각을 많이 반복적으로 했더란 이야기죠. 근데 또 암에서 회복된 100명을 연구를 해봤어요. 와. 회복된 사람은 어떻게 회복이 되었을까 모르겠어요. 긍정적인 말. 이 사람들은 방사선 맞다, 치료부터 맞다. 해서 뭐 체면 치료부터 뭐 방법은 다양했는데 공통점이 있었어요. 내가 지금 치료받고 있는 이 치료 방식이 나한테는 도움이 된다. 나는 반드시 회복될 수 있다.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 이런 강한 믿음을 가졌다는 얘기죠. 결국 어떤 마음을 반복했느냐에 따라서 그게 잠재의식에 그대로 연결되고 잠재의식은 또 신체까지도 연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연습에 의해서 굳어집니다. 좋은 것도 연습에 의해서, 나쁜 것도 연습에 의해서 굳어지는 거죠. 그리고 13번 상징적이다. 잠재의식은 상징의 반응을 잘하거든요. 상징. 그래서 이제 우리 은유적인 표현을 이제 잘 활용해야 돼요. 은유적인 표현. 자, 은유적인 표현이 뭐가 있을까요? 자, 예를 들어서 내 몸은 영혼이 거주하는 사원입니다. 내 몸은 영혼이 거주하는 사원입니다. 그럼 이 사원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다스려야 될까요? 잘 관리를 해야 될까요? 네. 그렇죠. 내 몸은 영혼이 거주하는 사원인데 잘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 몸이 건강한 쪽으로 가겠죠. 아, 그런 식으로. 정체성도 마찬가지죠. 저는 정동진 바다 위에 뜨는 태양과 같은 존재예요. 오. 정동진 바다 위에 떠오르는 태양과 같은 존재예요. 바다는 모든 오염물질을 다 정화시키잖아요. 저 또한 사람들 오염된 마음을 다 정화시킵니다. 태양은 이 세상 구석구석을 다 비추잖아요. 저 또한 어두운 마음을 밝게 비추어드리는 체면 NLP 치료사예요. 자,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저 무의식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뀌죠. 네. 그러니까 어떤 상징을 긍정적으로 활용을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치료할 때도 마찬가지 치료. 자, 예를 들어 존재감이 없는 사람한테 당신은 촛불과 같은 사람입니다. 촛불은 그냥 켜져 있는 것만으로 주변을 밝히잖아요. 우리 선생님 또한 여기에 머무르는 그 자체만으로 주변을 밝힙니다. 뭐든지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냥 여기에 존재하는 것, 여기에 속해 있는 것 자체가 주변을 밝히는 정말 촛불 같은 존재니까 이 자리에 꼭 있어 주셔야 돼요. 그럼 느낌이 어떨까요? 그분은 굉장히 어떤 존재감이 또는 자존감이 올라가겠죠. 네. 무의식은 그러니까 상징적이다. 14번 모든 일상적 지각과 초감각 지각 현상을 관장한다. 오감뿐만 아니라 자 육감, 칠감까지도 다 관장을 한다는 거죠. 육감이 뭔지 알죠? 육감은 직관적인 능력. 실제 성공한 사람은 이 직관의 힘을 많이 활용했죠. 우리 선생님 또한 이제 지금 보면은 예술적인 재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즉
직관의 힘을 잘 활용하는 분이 아닐까. 그렇죠? 자, 그다음 모든 기억을 조직한다. 어떤 사람은 기억을 생생하게 기억을 저장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대수롭지 않는 기억으로 저장하는 사람도 있죠. 똑같이 옛날에 10년 전에 힘든 일이 일어났는데 지금도 힘든 일로 기억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대수롭지 않게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네. 그건 뭐냐면 기억을 조직화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이제 이거 중복된 게 있는데 1번 잠재의식 기본 원리 1번부터 20번까지는 쭉 넘어갑니다. 네. 만약에 선생님이 보충이 필요하다면 제가 이거는 줌 미팅이나 따로 이걸 좀 도와드릴게요. 네. 다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네. 자, 지금부터 하는 게 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걸 잘 공부를 해서 체면이 왜 오해를 받는지 체면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셔야 돼요. 첫 번째 대중매체의 영향. 대중매체에서 좀 마술. 마술적인 모습을 보이죠. 그다음 추술적인 모습, 막금 추술 마법 같은 이런 느낌을 막 주잖아요. 네. 잠자는 상태의 모습. 사실 잠을 자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네. 프로이트의 영향도 있다. 프로이트의 영향은 앞서 좀 설명을 했죠. 네. 실력이 없었다. 그다음에 브로이어한테 질투심을 느꼈다. 또 하나 3번은 이제 이런 케이스예요. 체면을 그런데 어떤 그 여자가 사생아였는데 그 사생아의 생부가 바로 프로이트였다. 아, 이거 들어본 것 같은데. 프로이트가 쉽게 말하면 바람 피워서 네. 딸을 낳았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 딸을 프로이트가 체면을 걸어서 상담하다 보니까 자기가 그 딸의 아버지라는 걸 알게 되었던 거죠. 소름. 그다음에 체면이 또 오해를 받는 것은 뭐냐면 이제 무의식이 본능을 억압한 것, 추하고 들어온 것을 들춰내는 걸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중에 어떤 본능, 그다음 기독교 관련된 죄책감 이런 게 무의식에 있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NLP나 에릭슨 체면의 관점에서 보면은 무의식은 아주 긍정적입니다. 긍정의 저장소입니다. 긍정의 저장소, 어떤 자원의 저장소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의 본성은 원래 선한데 우리가 이제 씨앗론이라는 게 있어요. 씨앗론. 모든 본성이 그 씨앗 속에 숨어 들어 있다는 거죠. 인간의 씨앗도 마찬가지죠. 위대한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씨앗 속에 잠재되어 있다. 근데 이 가능성을 다른 말로 하면 잠재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잠재성. 다른 말로 잠재 능력. 이 잠재 능력이 우리 무의식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체면은 무한한 잠재 능력을 일깨우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라라는 책 제목처럼 거인을 깨우는 것이 뭐냐면 바로 체면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걸 이제 우리 오해를 풀어줘야 돼요. 오해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봅니다. 그 다음 페이지. 체면은 아무것도 모를 것이다. 다 알죠. 왜? 의식이 있으니까. 네. 체면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다. 걸렸다? 아니죠. 의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자신과 뜻과 다를 때는 거부할 수도 있겠죠. 체면은 누구나 한 번에 걸릴 수 있다? 아닙니다.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한 번에는 안 되는데 두 번, 세 번에 걸릴 수도 있죠. 우리 선생님도 보세요. 그 선임한테는 안 걸렸는데 저한테는 걸리잖아요. 네. 그 사람마다 이제 다르다는 거죠. 체면에서 모든 과거가 다 드러난다? 아닙니다. 의식이 저항할 수도 있어요. 특히 이제 너무 좀 충격적인 트라우마 같은 경우에는 거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자들 같은 경우에 특히 치료를 해보면은 어릴 때 어떤 성폭행이나 성추행 이런 것에 대해서는 너무 수치스럽게 생각하니까 기억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전생의 기억도 보면은 뭐 너무 좀 심한 전생의 기억은 또 기억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요? 힘드니까 본인이. 그래도 전생인데 그건 현실이 아니에요. 현실이 아닌데 이제 다시 떠올리는 순간 힘들거든요. 전혀 저기 눈물 방울 한 방울 흘리지 않을 것 같았던 사람이 전생에 들어가는 순간 눈물 흘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자, 체면은 반기독교적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어떤 윤회 사상, 안 믿으니까. 그렇죠. 그걸 안 믿으니까. 체면 치료에 대해 일반적인 질문들입니다. 자, 1번부터 24번까지인데 쭉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체면이란 무엇인가? 자, 체면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고도로 심신이 이완된 집중과 몰입의 상태다. 트랜스는 암시가 적용되기 이전에 심신이 고도로 이완된 집중 몰입의 상태죠. 이 몽환의 상태. 근데 체면은 암시가 적용된 상태고
구분했죠. 음. 3번의 무의식과 잠재의식은 어떤 것인가? 같은 것이죠. 같은 것인데 왜 그러면 잠재의식이라는 용어를 쓰느냐? 무의식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의식은 뭐 성본능이나 기독교의 죄책감이 억압되어 있다 이렇게 봤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게 아니지만 그래서 어쨌든 이제 무의식이 갖고 있는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그걸 탈피하기 위해서 잠재의식이라는 이름을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치료는 왜 필요하며 그 효과는 어떠한가? 자, 치료가 필요한 이유는 일반적인 치료는 의식 차원의 치료이기 때문에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체면 치료는 무의식 차원의 치료잖아요. 네, 단기간. 그래서 이거는 장기간 영구적인 치료가 될 수 있다는 거. 한두 번만으로 아주 영구적인 치료가 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5번에 체면 치료가 어떻게 해서 가능하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예. 자, 체면을 걸어서 그 상태에서 과거의 트라우마적인 기억을 찾아가서 그 기억의 구조를 바꾸는 겁니다. 치료하는 건 딱 제가 내일 이제 다 훈련시켜 드릴게요. 그러면 내일 치료를 좀 많이 해야 돼. 선생님 치료를 어차피 많이 해야 되네. 잘 됐네요. 치료할 게 없으면 어떡하나 했는데. 치료할 게 많으니까 내일은 선생님 치료를 하면서 기법을 제가 다 전수시켜 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 6번에 신체적 정상이 어떻게 심리적 원인에 의해서 일어나는가.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암 같은 경우에는 우울증이나 외로움이나 상실감에서 암에 걸린단 말이죠. 네. 그러면 우울증, 외로움은 왜 생기느냐. 뭐 쭉 하다 보면 심리적인 원인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과식 폭식 같은 경우도 보면 마음의 흙이라고 그랬죠. 아, 네네네. 마음의 흙이다 애정 결핍. 애정 결핍. 그렇게 쭉 이게 이제 심리적인 원인에서 신체적으로 여러 문제가 생긴다는 거지. 자, 7번에 체면에서는 사적인 비밀이 공개되는 것은 아닌가? 원하지 않는다면 사적인 공개를 하지 않죠. 왜냐면 의식이 항상 있으니까. 그 다음 8번. 누구나 체면에 걸릴 수 있는가? 예, 누구나 걸릴 수 있죠. 네. 누구나 그리고 걸려 있죠. 맞아요. 오늘 보니. 예, 모든 문제가 체면이라고 제가 그랬죠. 네. 자, 그 다음에 9번에 어떤 사람이 체면을 걸 수 있나? 모든 사람은 체면을 걸 수 있습니다, 선생님. 단체 체면 가능해요. 가능하죠. 자, 모든 사람 체면을 걸 수 있는데 모든 사람 체면 치료를 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선생님. 네. 어렵죠, 이게 더. 자, 왜 그러냐면요. 뒤에 보면 유도문이 많이 나오거든요. 유도문을 읽는 것만 가지고도 치료가 돼요. 자, 체면을 걸 수 있어요. 이게 뒤에 보면 다 유도문들이에요, 유도문. 예, 유도문인데 이거 그냥 읽으면 체면에 들어가요. 아, 대박이다. 그게 다 체면 유도 기법이에요. 아, 기법. 유도문을 읽는 것만 해도 체면을 걸 수 있다고, 선생님. 대박이다. 물론 선생님이 이제 유도문 없이 그냥 입으로 유도를 할 수 있으면 좋겠죠. 처음에는 유도문을 보고 읽어야 되겠죠. 네. 오. 근데 자주 읽으면서 유도하다 보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유도문 없이 유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체면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체면은 누구나 잘 걸 수 있는데 네. 체면 치료를 다 잘할 수는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체면은 우리가 외과 수술할 때 배를 가르는 과정이에요. 배를 갈라놓고 그다음에 안에 무슨 장기나 이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네. 수술 안 해버리면은 배만 갈라버리면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네. 내일 배우는 체면 치료 기법이 바로 이제 치료하는 기술이에요. 오늘은 배를 가르는 기술이에요. 배. 아. 배 가죽이 의식이라면 의식을 이제 뚫고 무의식으로 들어가는 과정이죠. 대박이다. 재밌죠? 신기해요. 오케이. 그다음 10번입니다. 사람들이 체면에 대해서 이상하게 또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유는 무엇인가? 앞서 했죠. 프로이트의 영향이 크고요. 두 번째 대중매체의 영향이다 그랬습니다. 11번. 체면은 위험한 것이 아닌가? 자, 체면 들어가면은 뭐 고도로 심신이 이완되고 집중이 되잖아요. 네. 이건 뭐 위험한 게 아니죠. 오히려 원하는 것에 고도로 집중하게 만들어준다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면 아주 좋은 일이죠. 네. 그 다음에 12번. 체면 비과학적이거나 미신 또는 이단 같은 것이 아닌가? 아닙니다. 자, 아주 과학적입니다. 체면은. 아주 과학적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체면을 배우면 누구나 체면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 과학적이라고요? 과학적이죠.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강직, 뭐 무감각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과학적인 것 같은데.
근데 뭐가 과학적이 아니죠. 그 잘못 보면은 종교랑도 연결돼 있을 것 같아요. 남들이 봤을 때는. 그래서 사람들 오해를 하는 네. 거죠. 실제 오늘 체면 상담해 보니까 전혀 이상한 거 없잖아요. 왜 전혀 없어요. 근데 그렇게 보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이제 그렇게 비슷하게 봤으니까. 체면의 일부분만 보여주면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 편집. 편지. 선생님도 아까 팔을 못 내렸잖아요, 솔직히. 네. 근데 이것만 예를 들어서 저기 한 2초, 3초 보여주면 어떨까요? 아, 저거 장난이다. 이거 야, 사이즈다. 요만 해주면은 체면을 아주 비과학적으로 이제 보여줄 수 있잖아요. 미신, 뭐 네네네. 마술. 네. 근데 제가 설명을 하고 선생님을 이렇게 체면을 걸잖아요. 근데 이 과정을 다 보여주면 어때요? 아, 체면. 그 과정을 근데 다, 그래도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선생님. 그러니까. 아, 근데 제가 설명을 해주고 이해를 시키면서 이렇게 체면을 걸고 그 모든 과정을 다 보여줬어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오해가 좀 예, 줄어들겠죠. 예. 근데 안 하는 사람들, 아, 쟤 짰다. 이렇게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 아쉽다. 근데 선생님도 그래서 체면은 이제 걸려봐야 되는 이유거든요. 걸려보니까 그런 거네.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네. 이제 이렇게 생각하죠. 그죠? 13번 체면은 특정 종교의 교리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가? 아니다. 전혀 아니죠. 체면에 걸리면 어떻게 되나? 자, 걸리면 일단 몸이 강직이 될 수가 네, 있고요. 맞아요. 자, 몽롱해질 수가 있고요. 하나에 집중이 될 수 있는 집중력이 커지죠. 그 다음에 체면에 걸리면 의식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의식이 그대로 있습니다. 네. 근데 아주 깊은 체면에 들어가면 의식이 좀 단절될 수도 있습니다. 왜요? 자, 아주 깊은 체면에 들어가면은 막 어떤 건 또 기억하고 어떤 거는 또 기억이 안 되고 막 그럴 수 있어요. 체면의 깊이에 따라서. 오후에 이제 제가 또 체면 유도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경험해 보시면은 어떨 때는 또 막 제 목소리가 들리다가 어떨 때는 목소리가 안 들리다가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체면에서 깨어나면 체면에서 있었던 일이나 체면 과정을 기억할 수 있는가? 예, 기억을 대부분 합니다.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후 체면 암시를 줄 때 어떤 부분은 기억하지 못합니다라고 암시를 줘버리면 암시 주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을 못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17번 체면의 효과는 어느 정도 들어가야 얻을 수 있나? 자, 사실 이제 과거의 사건을 치료하는 것은 체면에 굳이 안 들어가도 얕은 체면 상태에 다 치료가 됩니다. 어, 얕은 체면 상태에 충분히 다 치료가 될 수 있는데 암시 있잖아요. 암시. 체면 암시. 자기 화근이라든지 암시 있잖아요. 요거는 한 중간 정도 상태에 들어가서 암시를 해주면은 효과적이죠. 이렇게 체면에 보면은 체면 연령퇴행을 통한 치료가 있고 체면 암시 치료가 있거든요. 연령퇴행은 과거로 계속 연령퇴행하면서 과거에 힘들었던 사건을 치료를 하는 과정이고 암시 치료는 과거와 무관하죠. 현재 위치에서 미래로 이제 암시를 주는 거죠. 뭐 나는 아, 부와 성공을 끌어당기는 인간 자석이다 뭐 이런 거. 아, 이런 건 과거와 무관한 거죠. 과거 무관하게 나는 하는 일마다 잘 되었어. 통장에는 지속적으로 돈이 잘 들어오고 있다. 뭐 이런 거. 이런 거는 과거와 무관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과거와 무관하게 암시를 줄 때는 중간 정도 체면에 들어가는 게 좋겠죠. 18번 자기 체면이란 어떤 것인가? 사실 모든 게 자기 체면인데 모든 체면은 자기 체면인데 바로 이제 자기 스스로에게 그 어떤 체면 유도를 하는 거죠. 자, 마음속으로 이제 유도를 해도 되고 선생님 마음속으로 뭐 예를 들어 이마에 힘이 빠집니다. 위아래 눈꺼풀에 힘이 빠집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유도를 해도 되고 내 목소리로 내 체면 유도를 녹음을 해도 돼. 녹음을 해서 그 녹음된 내 목소리를 들으면서 녹음된 목소리에 맞게 체면 유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기 체면에 다 들어가죠. 체면에도 종류가 있는가? 아주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뒤에 쭉 나오거든요. 뒤에서 제가 보도록 할게요. 뭐 타인 체면, 자기 체면, 전통 체면, 뭐 현대 체면 이렇게 쭉 여러 가지가 이제 놓을 수 있어. 체면의 적용 분야는 거의 인생의 모든 분야에 다 적용이 됩니다. 적용 안 되는 분야가 없습니다.
우선 심리치료 분야, 그다음 상담, 교육, 영업, 비즈니스, 건강, 뭐 다이어트, 뭐 스포츠, 영성, 뭐 종교 안 되는 게 없죠. 다 되죠. 그 다음에 프로이트는 왜 체면을 그만두었는가 제가 설명했죠. 네, 못해서. 예, 23번에 의학과 심리학에서의 체면은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는가. 미국에서는 거의 체면 인정을 받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인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의 한계입니다. 아휴, 어떤 사람 체면에 잘 걸리고 잘 안 걸릴까? 나이 집중이 안 되는 사람. 자, 집중력이 강한 사람 체면에 잘 걸리겠죠. 네. 산만한 사람, 집중력이 떨어진 사람은 체면에 잘 안 걸리죠. 이걸 쭉 이제 보니까 체면에 대한 이해를 해봤고요. 체면의 수준과 깊이 이게 참 중요한데 수준과 깊이엔 다양성이 있습니다. 근데 5에서 15% 정도의 사람들만이 무대 체면의 피험자가 될 수 있다. 선생님은 5에서 15%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 걸어보니까. 근데 그 선임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게 5에서 15%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걸려야 되는데 맞아. 왜 안 걸렸을까요? 아까 보니까 잘 걸리는데. 그 사람 윽박질러서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겠네. 자, 65% 정도 사람들은 중간 정도의 체면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즉 중간 정도에 들어간다. 하지만 변화와 치료적 목적을 위해서는 체면의 깊이와 수준은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이거 중요한 그 별표해 놓으세요. 치료적 목적을 위해서는 체면의 깊이는 관계가 없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선생님? 제가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 자기만의 문제라는 체면에 걸려 있다고 했잖아요. 아, 그 문제를 건드리는 순간 그 사람은 체면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문제를 떠올리는 순간 체면에 걸리는 거니까 굳이 체면의 깊이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따라서 체면의 깊이에 집착하지 말라. 뭐가 더 중요하냐? 내담자와의 래퍼가 중요합니다. 보세요. 스님은 저랑 래퍼가 형성이 되니까 체면에 잘 들어갔지만 네. 선님은 래퍼가 형성이 안 됐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 래퍼가 중요하다는 거. 체면 감수성은 개인차가 있고요. 성격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격은 뭐 예를 들어서 너무 논리적이거나 비판적이면 체면에 안 걸립니다. 아, 논리적이거나 비판적인 사람 이런 사람 체면에 잘 안 들어가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좀 집중력이 뛰어나거나 감수성이 높거나 이런 분들은 잘 들어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천적 개발이 가능하고요. 발견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활용의 가치도 높죠. 나이와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습니다. 나이는 좀 어릴수록 체면에 잘 걸리고요. 70대 이후에 나이가 들어가면 잘 안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력도 떨어지죠. 집중력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집중력이 떨어지잖아요. 안 되는 사람 없습니다. 그때 다 돼요. 이렇게 자기 체면 능력도 이제 능력이고 자기 체면 능력 소질 플러스 기술이라면은 기술은 태도와 지식 연습에 의해서 기술은 익혀지겠죠. 종류 쭉 나오거든요. 쭉 훑어보세요. 무대 체면, 교육 체면, 임상 체면, 자, 근데 무대 체면 임상 목적이죠. 교육 체면 자율 훈련, 자기 체면, 습관 및 성격 교정. 자, 임상 체면에 전통 체면이 있고 또 비전통 체면이 있고 밀턴 에릭슨의 에릭슨 체면이 있습니다. 뒤에 이거 쭉 읽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거는 무대 체면과 임상 체면의 차이. 그다음에 타인 체면과 자기 체면. 그다음에 전통적 체면과 비전통적 체면. 그냥 이거는 읽으면 돼요. 뭐 설명 안 들어도 돼요. 전통 체면과 에릭슨 체면. 읽으면 다 이해가 될 거예요. 체면과 NLP. NLP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내일 이제 설명하겠지만은 NLP는 70년대 중반에 리차드 밴들러와 존 그린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요. 네. 58페이지 소제목 거기네. 게슈탈트 치료와 가족 치료, 체면 치료 세 가지를 통합한 거예요. 그래서 체면과 NLP가 어떻게 다르냐? NLP 안에는 체면적인 요소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NLP는 체면 치료, 게슈탈트 치료, 가족 치료 세 가지의 통합이니까 NLP 안에 체면이 있다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NLP 안에 있는 이 체면은 전통 체면이라기보다는 에릭슨 체면입니다. 에릭슨 체면. 밀턴 에릭슨의 에릭슨 체면을 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에릭슨 체면이 NLP 안에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체면의 역사 이것도 쭉 읽고 넘어가세요. 뭐, 이야, 되게 오래됐다. 그쵸. 쭉 읽으시면 돼. 이런 거는 뭐 설명 안 들으시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체면에 잘 걸리는 사람 특징 이것도 쭉 좀 읽으셔야 돼요. 집중력이 강한 사람, 지적인 사람, 기억력이 좋은 사람, 생각이 단순한 사람,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 감정 표현을 잘하는 사람, 나이가 어린 사람, 협조적인 사람, 체면에 대한 기대와 동기를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체면에 잘 걸리죠. 반대로 체면에 안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 보면 회의적인 사람, 비판적인 사람, 냉소적인 사람, 정서보다 논리적인 사람, IQ가 낮거나 언어 이해 능력이 낮은 사람, 정신 박약아, 치매 환자, 뇌 손상자, 아, 이런 사람 힘들죠. 체면의 준비, 이거는 이제 1번 체면을 받으려 마음을 가지게 한다. 체면에 대한 오해, 불만, 공포를 없앤다. 심신의 긴장을 풀도록 한다. 암시성 현상에 대한 이해와 피암시성 정도를 알기 위한 피암시성 실험을 한다. 자, 이 1, 2, 3, 4 중에 이제 아주 중요한 게 바로 이제 체면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 체면 들어가기 전에 사전 대화가 중요한 거죠. 오늘도 선생님과 사전 대화를 제가 많이 했잖아요. 한 시간 정도 제가 할애를 네네. 했잖아요. 이 사전 대화가 있어야만 마음이 열리고 오해나 불만, 공포도 없어지고 심신도 또 이완이 되겠죠. 이거 보통 시작하기 전에 얼마나 대화하는 게 제일 좋아요? 1시간 반 정도 체면 치료를 한다면 선생님 한 30분은 대화를 하셔야 돼요. 자, 30분 정도 대화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체면 치료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마무리 시간. 네,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 유도. 여러 기법 중에 체면을 골라 유도를 하잖아요. 이제 오후에 이제 바로 제가 유도 훈련시켜 드릴 거고. 심화. 심화는 체면을 깊게 만드는 게 심하거든요. 네. 유도는 체면을 걸리게 만드는 거고. 네. 체면이 걸린 상태에 깊은 체면에 들어가도록 심화를 시키는 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치료를 하죠. 문제와 관련된 치료를 하고, 그다음 각성시켜서 체면 상태를 깨우고 체면의 체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건 이제 저랑 계속 하다 보면 이거 익히게 될 겁니다. 트랜스를 위한 준비. 체면에 걸렸음을 느끼려고 기대하지 마라. 저는 체면이라는 용어를 잘 사용을 안 합니다, 사실은. 아, 치료를 할 때. 그냥 편안하게 몸을 이완합니다. 이완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요. 긴장을 푸시고요. 긴장을 푸시고 몸과 마음이 편안한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자, 힘을 빼고 이완을 합니다. 이완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이완. 네. 이완은 부정적이지 않잖아요. 몸을 이완시킨다는데. 왜냐면 이완감을 기대해야 돼. 이완감을 기대하면은 이완이 되잖아요. 이완이 되면 체면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당신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다. 즉 체면에 걸리더라도 내 의식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믿음을 가지고 트랜스에 들어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즉 트랜스라는 것은 고도로 심신이 이완된 집중과 몰입 상태를 들어가도록 배우는 것이다. 이제 설명할 거 다 됐고요, 선생님. 체면 감수 설문조사가 있거든요. 요걸 해서 선생님 몇 점이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네. 지금 체크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지금 할까요? 네, 지금 하세요. 그거 하고 5분 정도 쉬었다 할게요. 네.